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그리겠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각형 그리겠다. 클릭해 주시고 가운데 원점을 클릭하시고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폭을 7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70으로 하겠다. 엔터. 그 다음 Alt F1을 눌러서 자동 배율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 얘도 지금 설정이 초기화가 됐네요. 이제 다시 얘를 저는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바꿔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얘가 아니고 좀 두껍게 해서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노트, 치수선 얘네들을 17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색선의 굵기는 가는선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확인하면 이게 70에 70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70이라는 것은 소재의 크기죠. 가운데다가 지금 원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에다가 원점을 잡아서 프로그램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머신센터에서 공작물 원점을 잡을 때도 공작물의 가운데다가 원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동일하게 가공이 됩니다. 즉 프로그램 원점과 공작물 원점, 즉 좌표계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 이걸 여기다 그려야지 엉뚱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경로를 생성하면 실제 생성된 데이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엄원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형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모양을 한번 그려 보는데 타원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그리기에서 타원 그리기로 가운데를 여기로 잡고요. 이 정도의 타원을 그리는데 Y축은 이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정도로. 자, 이게 두 개의 타원을 그렸고요. 자, 여기에다가 기아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문자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루 타입으로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KIR 기아 맞죠? 맞나? 이렇게 해서 OK 하고 트루 폰트로 했습니다. OK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라고 적었어요. 근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 이동 기능을 지금 안 배웠는데 그럼 이동 기능에서 이 다이나믹 이동 기능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아라고 글자를 적었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크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아라고 하는 글자만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얘를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셔서 꼭 여기를 찍을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쪽 아래쪽을 클릭을 해요.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원점을 클릭을 해서 이 기아라고 하는 글자를 적당하게 이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가네요. 약간 좀 작아야 될 것 같네. 일단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는데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8 정도로 해보죠. 18 정도로 해서 다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원점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요.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클릭을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도 대략적으로 왔죠. 얘는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 두시고요. 얘를 가지고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기아가 됐든 현대가 됐든 H가 됐든 여러분 편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70, 70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등각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등각 보기. 자, 가공 경로, 즉 작업 관리자
뷰에서 작업관리자 표시 Alt O, ABCD O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위에 있는 속성 3축 VMC라고 하는 플러스를 눌러서 제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뭐 대각선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다 그냥 값을 다 넣으셔도 됩니다. 70, 70에 30 소재의 크기가 되겠죠. 70에 여기는 30. 그 다음 여기는 0, 0, 0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설정이 됐는데 여러분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소재의 크기를 설정을 한 거죠. 자, 소재의 설정이 됐으면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인그레이빙 조각 가공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인을 선택하는데 일단은 여기 두 곳을 여기를 사이를 파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타원 가운데 사이를 조각 공구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챔퍼밀 선택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두세요. 두시고 이 지름만 포인트 지름만 100분의 1로 해주세요. 얘만 100분의 1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그레이빙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깊이 값은 이 값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5를 주면 되는데 -5를 준다고 그래서 -5까지 가공하라는 법은 없어요. 일단은 그냥 -5 정도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속도를 좀 낮춰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작업을 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조각 공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두 개의 타원의 폭이에요. 이 폭 안으로 이 공구가 들어갈 때 얘가 가공을 했을 때 이 폭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폭을.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공 깊이 값을 -100을 줬다 하더라도 얘는 못 들어가요. 이 폭보다 얘가 더 들어가면 이게 더 넓어져 버리잖아요. 글자 폭이. 이 글자 폭을 맞추기 위한 깊이 값을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들어가요. 이 포인트 값을. 그래서 최대 얼마를 줬다 하더라도 최대 -7을 주건 -8을 주건 얘가 들어가는 위치는 일정해요. 물론 -0.5 낮게 주게 되면 얘가 조금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만 파고 이쪽만 파는데 웬만하면은 가운데 한번 지나가게 하려면은 이 폭이 뭐 2다 그러면 -1을 주게 되면 45도니까 정확하게 이 엣지 부분이 여기에 딱 일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각 가공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얘는 일정한 폭이지만 글자가 폭이 좁아지면 이 포인트가 위로 올라와요. 끝 포인트가. 그래서 이 폭을 좁은 폭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 -5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5로 그냥 통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가공을 했을 때 꼭 -5까지 얘가 들어가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폭이 좁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글자 폭이 넓어지니까 얘가 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외곽 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한번 양쪽 대상이기 때문에 윤곽이기 때문에 두 번 좀 지나간 거고요. 자, 그럼 평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아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한번 해보죠. 다시 가공 경로에서 인그레이빙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조각 가공은
닫혀 있는 대상만 가능해요. 이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선택한 체인이. 확인을 하시고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얘로 하고 나머지 조건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글자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구가 많이 내려가요. 하지만 여기는 폭이 좁으니까 많이 못 내려가죠. 그래서 이 끝부분, 공구의 끝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Z축으로 올라오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조각공구의 특징이에요. 얘는 2차원 가공이라기보다도 3차원 가공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X, Y, Z가 다 바뀌거든요. Z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끝부분이 올라오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엔드밀러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엔드밀은 이 공구가 동그라마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둥그렇게 이게 뾰족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R이 형성되는데 이 조각 가공은 이런 뾰족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 공구의 끝 여기 평평한 부분을 100분의 1로 준 것이, 이 부분이 100분의 1이 없으면은 이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뾰족한 형태, 실제로 우리는 뾰족하게 만들지만 100분의 1로 설정값을 주셔야만이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위에서 공구 끝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면서 이 끝부분이, 현재는 Z가 0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Z값이 마이너스 값이겠죠. 올라가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각진 부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조각 공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작업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이런 이제 이니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글자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얘를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가공 경로에서 조각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요. 자, 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가공하는지 보면 이렇게 가공해요. 근데 지금 깊이가 깊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는 극값까지 마이너스 5가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깊게 지금 들어갔는데, 즉 글자 형태만 남겨놓고 싹 제거해 버린 거죠. 글자 형태만 남겨놓고 제거한다. 이렇죠. 근데 지금 깊이 값이, 이 작업을 할 때는 깊이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깊이 값이 마이너스 5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2까지만, 마이너스 2도 좀 클 것 같은데 마이너스 1까지만 넣고요.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돼요. 글자 모양 그대로 유지 남겨놓으면서 제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예 글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하기 위한 기능은 황삭이라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 정상만 체크를 했어요. 정상만 체크를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글자 모양 외곽으로만 생성이 됐는데, 얘를 황삭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지그재그로 하겠다 해놓고 스텝 디스턴스 간격을 0.2 정도를 하겠다. 이 간격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은 컴퓨터 멈춰버려요. 0.2 정도 스텝 간격을 주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아까하고는 틀립니다.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이 나머지 부분을 싹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글자 모양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해상도를 좀 높여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정삭을 하고 나서 황삭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툴을 생성한다.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때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곽 그 사이즈를 70, 70이 아니라 약간 크게 잡으면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글자를 적을 때 간혹 그 여기에 어떤 글자가 또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포개졌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같이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 이 작업에서 도형 체인에서 겹쳐 있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만 경로를 생성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따로 생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공 경로에서 조각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만 따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죠. 얘는 황삭 작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만 여기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조각 기능으로 다시 해보면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작업을 한 거죠.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오류 메시지가 떠요. 두 개가 겹친다고. 근데 이게 따로따로 경로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뾰족한 부분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좀 더 응용을 좀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일단 지우고요. 얘도 아예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트 기능에 보시면은 트레이스 이미지 뭐라고 돼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뭐 일단 얘가 됐든 아니오가 됐든 그냥 하세요. 데이터라고 하는 방인데 이 데이터 방이 여러분들 C에 보시면 마스터캠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데이터 방에 보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가 저는 이걸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와서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에요. 얘가 낫나? 얘가 낫나? 일단은 단순한 건 얘가 낫네요. 얘로 하겠습니다.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81 여기는 한 100 정도, 해상도 100 정도 해놓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시켜 주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선을 생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소재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좀 맞지가 않네요. 근데 화면 축소 기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운 상태인데 이동 배율을 안 배웠죠. 그러면 축소를 조금 시켜볼까요? 일단은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를 찍은 다음에 반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Alt 2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을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34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 134를 150으로 보고 얘를 70이라는 치수로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 기능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얘를 축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동에 보시면은 배율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서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배율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70인데 나누기 150이라는 치수를 70으로 만들겠다. 자, 하게 되면 이동을 체크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 했던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소재에다가 대략적으로 갖다 놔요. 갖다 놓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평면 보기를 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형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외곽 체인으로 잡고 얘도 같이 잡겠습니다. 얘도 잡고 이 글자 형태도 한번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잡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재생성. 자,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그 모양만 남겨놓고 대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죠. 얘가 지금 선택하는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나 본데요. 깊이가 너무 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를 어떤 모양을 불러와서 그 모양 형상을 제거하거나 남기거나 만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좀 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깊이 값은 조건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0.5로 줘보죠. 그래서 얘를 다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 공구의 직경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공하는 부위는 끝부분만 가공하기 때문에 기준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지금 얘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G1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선택된 것 외에도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선택된 것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포스트 올 모든 걸 출력하겠느냐, 아니요, 나는 선택한 것만 출력하겠다 해주시면 방금 생성한 이 형상에 대한 G코드만 생성이 되고 백플롯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구가 움직이면서 어떤 모양을 파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드와 회전수를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회전수가 1527 그리고 피드 값은 305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원하면 이대로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것보다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NC 기능에서 피드 레이트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최대 피드 값을 1000으로 하겠다 해놓고 이 툴바를 이바에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피드 레이트가 다 1000으로 바뀝니다. 1000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F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알람 통해서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스핀들 속도 조절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난 최대 3000으로 다 맞춰버리겠다. 어차피 공구 하나니까 얘를 최대로 올려버리면 최대 3000으로 모든 S 값들이 다 바뀌어요. 3000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